배 아프게 웃기도 하고 통쾌함에 빈혈이 낫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재밌는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지금의 평범한 가정이 되기 전 경악할 만한 스릴러 사연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꾹꾹 눌렀을 테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언니와 조금 싸우긴 했지만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잘 자랐죠.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어 오직 승무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입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부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며 고생을 2배로 했습니다. 잘 먹고 공부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부모님이 호되게 혼을 내셨지만 저는 한번 빼놓은 살을 다시 찔까봐 하루에 2끼만 먹으며 고3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꿈을 향해 달렸더니 항공서비스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면접까지 모두 무난하게 통과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승무원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해서 놀 시간 없이 공부만 했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늘 하고 싶던 일이라 처음 시작했을 땐 힘든지도 모르고 이랬어요. 그런데 비행이 늘고 진상 승객들을 만나보니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죠. 승무원이 하늘의 시녀라고 했던 선배의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래도 전 일의 일부가 힘들 뿐 제복을 입고 일하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했고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로 인해 여행길이 편하기만 한다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31살이 될 때까지 승무원 일을 하며 불규칙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제가 잠이 많은 편인데다 휴일에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인지 연애를 오랫동안 쉬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안쓰럽게 일하는 것 같다며 지상직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가 하는 일이 최고로 생각해서 끝까지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미국행 비행을 하게 된 날, 저는 비즈니스석에 올라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승객들에게 대시를 받거나 호감이 있다는 쪽지를 받기 마련인데, 그날은 제가 한 남자에게 대시를 받았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저를 오래전부터 알아온 것 같다며 뻔한 레퍼토리로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뉴얼대로 죄송하다, 승객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면 안 된다고 답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끈질기게 저를 불러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들이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승무원이긴 하지만 특출나게 예쁘거나 세련되지 않아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저는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려드렸고, 저 또한 미국 숙소를 잡고 이틀 뒤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숙소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다음날 오후에 햇살이 창가에 들어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날은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추리닝을 입고 잠시 산책하러 나갔죠. 길을 걷기도 하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들이대던 남자가 카페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추레한 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모자를 뒤집었었는데 그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박한별 승무원 맞으시죠? 우리 어젯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역시 우린 인연, 아니 운명의 상대가 맞았나봐요. 좋아져서 그의 눈을 마주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가지자 그를 한국에서도 만나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한국으로 돌아가 비행기업에 다닌다는 것만 알고 그의 배경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저 사랑하는 감정 하나만 믿고 그와 달콤한 연애를 즐겼답니다.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자 그이가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 나이가 32이고 그가 35이었으니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들은 서로가 운명의 상대라고 느낄 만큼 사랑하는 커플이어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려고 거짓말한 거야.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아니 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놀랍잖아. 이런 부잣집에 사는 남자가 나 같은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오빠 어머님이 허락을 하시겠어? 벌써 겁이 난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가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며느리 집안이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한다면 바로 집 밖으로 나가도 돼. 긴장을 하긴 했지만 그이가 아무 일 없을 거라 신신당부해주며 안심시켜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현관 앞에서 가정부로 보이는 3명의 여자가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 역시 고개를 숙여 그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 듣던 대로 미인이네. 몸매도 참 예쁘고. 승무원이라고 했죠? 일이 많이 바쁠 텐데 어렵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죠. 그럼 대하는 밥을 먹으면서 할까요? 그래서 저와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이 셋이 어마무시하게 큰 식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긴장한 저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장을 풀려며 농담도 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배경이나 부모님 직업 같은 건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와 예비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 더 바랄 게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굉장히 쿨하고 신세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결혼 뒤에도 고부 갈등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양가 부모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먼저 신혼집과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돈, 그러지 말고 제가 애들을 몇 년만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혼수고 예단이고 다 생략하고 유미가 몸만 들어와서 몇 년만 같이 살면 제가 나중에 신혼집 혼수 다 해줘서 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유미더러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에이, 사돈도 참. 제가 설마 유미한테 시자질 하려고 같이 살자고 하겠어요? 집에 가정부가 셋이나 있는데 유미가 뭐하러 고생을 하겠어요? 저는 그냥 유미가 너무 예뻐서 모녀지간으로 몇 년 지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던 시집살이를 제안하셔서 조금 난감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 진심으로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같이 살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는 가정부가 셋이나 있었으니 제가 고생할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집살이는 할 수 있었는데 제 직업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승무원을 그만두는 건 어렵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라 쉽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머, 내가 실수를 했구나. 유미야,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너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 일은 그럼 계속하면서 같이 지내자. 그럼 너도 나랑 사는 걸 허락해 주는 거지? 네.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많이 배워서 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 일찍 밥을 하러 나오면 가정부가 있는데 못하러 고생을 하느냐며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고 온 날이면 피곤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배려해 주셨죠. 남편을 만난 것도 큰 복인데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니 제 인생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남편과 저는 연애 때 못지않게 불타는 사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뜨겁고 황홀한 밤을 보내며 사랑을 쌓고 또 쌓았죠. 깨를 볶는 신혼이었으니 눈만 마주쳐도 활활 타올랐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임신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하고 열려있는 마인드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도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유미야,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니? 승무원은 육아휴직이 있어서 애를 낳아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니? 네? 벌써요? 어머님,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저와 오빠는 아직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데요. 너희가 좋을 때라는 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네 나이가 내년이면 33이잖아. 계속 미루다 40줄에 임신하면 너도 아이도 힘들어져. 그 전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구나.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럼 오빠랑 이야기해서 계획을 세워볼게요. 저는 상황을 넘기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을 하셨네요. 유미야, 내 아들이 3대 독자인 건 알지? 우리 가문은 아들이 귀한 집이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네가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바로 분가시켜주도록 하마. 어떠니? 아들이요? 요즘은 아들 딸 구분하지 않지 않나요? 3대 독자니 이런 것도 다 옛말이라 꼭 아들을 낳을 필요가 있나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무섭게 변하자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 그중 하나는 아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저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둘 셋은 낳고 싶어요. 가족들이 복닥거리면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자식 셋을 낳으면 하나쯤은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다시 온화하게 돌아왔습니다. 저에겐 다산도 좋고 딸도 좋은데 꼭 아들도 낳아야 한다며 어깨를 툭툭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이도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제가 일 욕심이 있어 미루려고 했는데 이기적인 것 같아 며칠 고민을 했답니다. 결혼한 승무원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봤더니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복합적인 생각에 이 의견을 추가해서 올해 안으로 임신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과 한약을 먹어가며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봐주시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금세 아이가 들어설 줄만 알았는데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찾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날카롭게 변해갔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땐 아예 대놓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야, 유미야, 너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니?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휴직을 하고 준비하는 건 어떠니?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쉬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일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시애미 말을 한 개로 흘리겠다는 거니? 네 일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네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말 나온 김에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와라. 멀쩡한 몸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네? 알겠어요. 오빠랑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임신 검사를 해봤는데 둘 다 몸이 약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술을 자주 먹는 게 문제였고 저는 쉼없이 일을 해서 몸이 고단한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배제하라는 조언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남편에게 금주령을 내렸고 저에겐 무조건 휴직을 하든 퇴직을 하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승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 몸을 아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최상의 몸을 만들어 아이 가질 노력을 해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더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저를 달달 볶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임신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막말로 상처를 주셨습니다. 유미,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내 아들 만나기 전에 물란하게 놀았지. 텔레비전 보니까 더럽게 놀았던 여자들이 신분 세탁해서 부잣집 남자랑 결혼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혼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구나. 너도 그런 여자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물란하다뇨. 대학 졸업하고 줄곧 비행기 안에서 일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왜 흥분을 하고 그러냐? 꼭 도둑질하다 들킨 도둑년처럼?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이제 나한테 큰 소리도 내는구나? 네 친정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도 된다고 배웠어? 이제 보니까 가정교육도 형편없었던 것 같네. 어머님, 제 과거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을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 욕을 먹을만 하니까 하는 거야. 아무튼 내년에는 무조건 아들을 출산해야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랑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 못할 수도 있어. 너도 내가 누군지는 알지? 요식업계의 큰손이라고. 내 며느리가 되고 싶어 줄 서는 여자가 한 트럭 이상이란 말이야. 지금 임신 못하면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임신 강요하는 어머님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요. 그이한테 말해서 당장 이혼할게요. 저도 참지 못해 시어머니한테 이혼하겠다고 으르렁대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장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이는 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또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저와 이혼시키려면 차라리 천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할 생각은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느끼신 바가 있었는지 한동안 임신 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저와 어색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따로 사과나 화해는 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 입에서 또 임신 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했는데 계속해서 하늘은 저에게 아이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남편과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병원의 기술로 아이를 가져볼 생각이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라는 날에 가서 인공수정을 도전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한심하게 보시더군요. 아주 기가 막히네. 자연 임신